예, 안녕하십니까. 보고손해사정사입니다. 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험은 일부러 사고를 발생시키면 보험금 안 주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자살하는 경우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왜냐면은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고의로 뭔가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돈을 주면은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운영이 될 수가 없거든. 그치. 쉽게 얘기해서 아무나 그냥 나 돈 받고 싶어요 해서 일부러 사고 내면 다 돈을 줘야 돼 버리니까 고의적인 사고는 이제 보험금이 안 나가게 돼서 법이나 약관에서도 고의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자살 같은 경우는 상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거기서 기본적인 요건은 우연성 있잖아. 그치. 우연성이라는 거는 나의 의도 하에 발생하면 안 되는 사고인 건데 자살이라는 건 내 의도 하에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자살보험금이 당연히 안 나가는 게 맞지. 그러면 자살은 아예 다 안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 맞는데 약관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사망 당시에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입증이 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모호한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그게 뭐 어느 정도의 그걸 말하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되네. 솔직히 나도 이해가 잘 안 돼. 네가 모르면 어떡하냐? 아니, 왜 그러냐면은 각각의 사람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걸 딱 어떻게 얘기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거든. 그리고 이게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제 소송을 붙으면은 판사마다도 비슷한 사안인데 이거는 보험금 지급해라, 이거는 지급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달리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도 딱히 뭐 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는 해. 그럼 이게 막 판례에 나온 것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판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막 이런 기준 자체는 없는 거네? 맞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는 지금 일단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돈을 안 주고 소송을 가서 졌을 때나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하고, 또한 이제 법원 가면은 어떤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비슷한 사안 가지고도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는 보험회사가 자살보험금 잘 안 주려고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피보험자가 이제 목을 매서서 사망을 했는데 한 10년 전쯤에 우울증을 최초로 진단을 받았대. 그리고 나서 뭐 되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사망하기 한 5년 전쯤에도 막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무 기록도 있었고, 최근 이제 자살하기 한 1년 전 그때에는 병원 기록을 보면은 손목을 긋는다든지 목을 맺는 시도를 했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있었대. 그래서 병원 기록에서는 입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소견까지 기재가 되어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사망하기 한 보름 전 그때 이제 다니던 회사를 퇴직을 했고,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사망하기 전날 밤 친구랑 해가지고 4명이서 소주를 8병 정도 먹었대.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그냥 힘들다라고 이렇게 통화를 하기는 했었대. 그러고 나서 목을 매서 사망한 거야.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네가 봤을 때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일까 아닐까? 술을 먹으면 취하면 일단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심신미약 상태 아닌가? 약관의 단서 조항 자체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심신미약, 심신상실에 대해서는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기준이 없다? 그래서 판사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정도 되겠네,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1심에서랑 2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됐냐면은 본인이 이제 목을 매었고, 목을 맸다는 건 자살한 건 명확하잖아. 그치. 그리고 우울증 진단이 있기는 했었으나 죽기 전에 이제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힘들다라고 통화를 했던 것을 보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그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거든. 근데 이게 유가족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대법원까지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대법원에서는 결과가 바뀌었어. 왜? 그 대법원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얘는 그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4명에서 8병 정도 이상을 마셨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마셨고 또 사망 당시에 막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고 막 이런 정도까지 상태가 있었나 봐. 그 정도 상태까지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보험을 지급하라라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
이게 아까 판사의 그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뭐 1심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2심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마지막 3심에서 된다고 한 거잖아. 그러면은 마지막 3심에서 이게 자살이지만 심신미약이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된다라고 한 거잖아. 그럼 이거는 지급해줘야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는 거의 99% 해줘야 된다고 보면 돼. 조금 이제 복잡해가지고 내가 그냥 99%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면 아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했을 거야. 그런데 이런 사례도 있다. 이 사람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에 병원에 한 4번 정도 입원을 했어. 근데 그 4번 정도 입원한 게 뭐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번 입원할 때면 길게 하면 막 3달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 4번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총 입원 기간이 한 7, 8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입원 당시에 기록이 적혀있는 의무기록지를 보면은 뭐 눈앞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닌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 살아있는데 자기 와이프 죽었으니까 빨리 장례식장 가야 되니까 빨리 자기 퇴원해달라, 뭐 이런 기록들이 적혀 있었단 말이야.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심신 상실 상태 아니야? 아무것도 막 헛소리하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망상 증세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증상이 있었고 결국 이제 퇴원을 했어. 그래서 일을 못하고 이제 자택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거지. 뭐 살아야 되니까 일단. 그치. 그래서 자택에서 생활을 하다가 사망 당일날 배우자와 좀 다툼이 있었고 그 배우자가 자기 남편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알코올 그 의존증에 또 도졌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입원했던 병원 있잖아. 그쪽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입원 가능하냐고, 병실 있냐고. 그래서 오케이 오세요까지 답변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정신병원이라는 거는 함부로 입원이 안 되거든. 가족들의 동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모아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집에서 화장실에서 목매고 사망을 했어.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타이밍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싫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심한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또 입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건 주지 않았을까? 이거는 보험금 지급하지 말라라고 판단이 나왔어.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이 더 심각한 사람인데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게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한 이유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혹은 이거는 조금 더 덜한데, 아니면 이거 좀 더한데 라는데 거꾸로 사건이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으면 다 보험금 나와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어떤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안마다 또 어떤 사람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자살보험금과 관련해서 좀 내용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법원 판결의 내용들이었는데 이 자체가 뭐 계속 얘기했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보험회사는 소송 전에는 거의 대부분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살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정신질환이 단순히 있었다 이 정도로는 소송을 가는 건 좀 말리고 싶고요. 사망 당시에 망상이나 환청이나 뭐 이런 증상들이 의무기록에 입증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소송을 통해서 다퉈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꼭 도움이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